앞서 저희가 그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방향하고 이제 크기만 같으면 이제 같은 벡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이 원점에서 이렇게 위치를 하지 않고 이 다른 쪽에 이렇게 가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x의 1, 2에서 3, 4로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냥 그 어떤 그 점 하나로 표시가 안 되니까. 근데 요거를 이렇게 좀 가져다가 내려다 쓰면은 얼핏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랑 같은 벡터 같아요. A가 A의 벡터가. 그다음에 B도 이렇게 보면은 잘 그려 보면은 이렇게 가져오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벡터, 원점이 아닌 곳에 있다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위치 벡터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걸 이제 원점에다가 놓고 원점에서 출발했을 때에 벡터 표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원점에다가 이제 그 시점, 출발하는 점을 원점에다가 갖다 놓고, 그다음에 종점을 저희가 이제 결정해 주면은 그게 위치 벡터의 성분이 되겠죠. 이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시점이 원점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종점은 여기로 이렇게 똑같이 평행 이동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예를 들어 해볼게요. 쉽게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아니고 말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요 점이 원점으로 가려면 x축으로는 마이너스 x만큼 갔죠. y축으로는 한 칸, 두 칸 내려간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내려갔고 x축으로는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종점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거 다시 또 하나 해볼까요? 같이 해보면 이제 금방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지금 다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벡터 B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벡터 B가 이제 저는 알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대략적으로 이런 벡터였을 텐데 그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점이고 이게 시점이 0으로 간다 그러면은 x축으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간 건데 여기로 가려면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두 칸 내려가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x축으로 이건 마이너스 6은 x축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는 y축으로 그러면 이 종점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가면 되고요. 거기서 다시 한 칸, 두 칸 가면 되는 거죠.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점이 00으로 갔으니까 이 시점만큼만 종점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뺄셈 연산을 해라 이제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말은 좀 어렵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벡터를 뭐 구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끝에 나와 있는 이 의미가 이거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거냐, 종점이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점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3하고 4에서 3하고 4가 저희 지금 A2라고 하는 점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해주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 만들어진 점이 되겠죠. 얘는 이제 0의 원점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 벡터 2다, 2와 같은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점, 시점이 원점으로 갔으니까 그럼 종점은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시점 A11이 6, 2였어요. 그 A2가 3, 5, 요 A2가 여기 3이었으니까 이게 종점으로 가려면 00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마이너스 6만큼 가고 마이너스 2만큼 가야 00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 A2가 3, 5가 마이너스 6만큼 또 마이너스 2만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A2 다시가 또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뺄셈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벡터 중에서 0벡터가 있어요. 0벡터는 교수님 0이라고 하면은 그 크기가 0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맞죠? 예, 크기도 0이고요. 시작점과 끝점도 다 0에 있어요. 좌표 성분상에. 그래서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는, 모든 성분이 0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0벡터라고 하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0벡터는 그냥 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표기는 이렇게 0벡터, 표기 0벡터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00, 2차원이면 2차원이었을 경우에 2차원 경우에 00 또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원칙적인 표시죠. 00, 00. 0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0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간, 우리 이제 나중에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벡터 공간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데에 가면은 꼭 0벡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0벡터가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공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특히나 이 선형 결합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낼 경우에 0벡터가 제외가 되면은 수식이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3하고 2가 있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두 개의 벡터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어떤 벡터를 만드는데 그 두 개를 그냥 합해버리면 0이 나오잖아요. 0이 나오는데 이런 선형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벡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선형 결합에 의한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에 만들어진 값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형으로 결합했었을 때. 그랬는데 00이 나왔어요. 00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0이 없으면 그런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제가 가정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0벡터는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벡터라고 저희 정의를 합니다. 크기는 0이고 방향도 모든 방향이고 모든 방향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이 있어서 어떤 방향이라도 다 평행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벡터와도 다 같은 직선에 있고 방향이 또 모든 방향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벡터와도 수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덧셈하고 뺄셈의 항등원이 돼요. 항등원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 벡터가 있는데 뭔가를 더해서 내 벡터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A라는 벡터가 있는데 몰라 뭔지 모르는데 A가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0벡터라는 거죠. 내 자신이 어떤 연산 더하기 빼기를 했었을 때에 내 자신이 나오게 하는 원인, 그러니까 항등원, 내가 나오게 하는 원이 뭐냐? 그때 이제 0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덧셈하고 뺄셈에서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도 되는 거죠. A에서 뭔가를 뺐는데 그대로 A가 나왔다. 이게 물음표가 뭐냐? 바로 0벡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0벡터를 만드는 방법이 좀 있는데 넘파이에서 제로스라 그래서 재료를 몇 개 넣어주는 거예요. 재료를 몇 개 넣어준다. 이렇게 만약에 넘파이에 제로스 5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레이가 쭉 만들어지는데 0 그러니까 그 이 어레이는 어떤 뜻이냐 이게 0 0 0 0 0에서 5개가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NP numpy 제로스의 쉐이프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랬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뭐 쉐입을 봤는데 모양을 봤는데 콤마 0 아니 0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써 있다. 그러면 숫자만 5개가 쭉 나와 있는 뭐 1행 뭐 1, 2 이렇게 써 있으면 1행 2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제로스라고 해서 저희가 그 S를 이렇게 2행 2열로 2x2의 배열로 이렇게 되겠죠. A11, A12, A121, A22 이렇게 만약에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제로스, S에다가 제로를 채워봐.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2x2의 행렬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등호는 항등, 같은 수가,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원소 그렇게 되는 거니까 A에다가 뭐를 더해서 A가 나왔다라고 하는 요게 뭐를 더하면 이렇게 될 거냐 같게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하고 곱셈에서도 항등원이 있죠. 내가 곱하기 뭐를 곱했는데 내가 나오더라. 1이 되겠죠. 1이라고 하는 항등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일단은 뭐 벡터 이런 건 아니고요. 항등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이제 언급하는 건데 인공지능에서 뭐 이렇게 벡터에 대해서 중요하길래 이 많은 양을 할애를 하느냐. 저희 지금 벡터와 공것만 해도 PPT 자료가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뭐 책도 아닌데 물론 뭐 짧게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축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할애를 하죠. 벡터, 기하 벡터는 또 고등학교 때는 또 이과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이 인공지능에서 입력을 내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듣는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 입력을 넣을 때 그 다들 말은 해요. 그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어 텍스트도 더 입력할 수 있고 또 이미지도 입력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돼서 입력은 되는데 사실 이미지나 텍스트가 입력은 되지만 입력될 때의 형태는 다 숫자라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떻게 표시하지? 이미지는 좀 배웠잖아요. 저희가 벡터로 표시할 수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어떤 숫자라든지 배열 이런 것들을 전부 벡터화 시켜서 벡터화하는 거죠. 벡터화 시켜서 입력을 넣으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그걸 이제 피처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휴먼 리소스 테이블이 있어요. HR이 그런 뜻이고요. 이직 유무도 있고 급여도 있고 평균 시간이 있고 직군도 있고 연봉도 있는데 이 부분이 요게 이제 어떤 사람 뭐 직원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어떤 직원에 대한 직원 아이디가 여기 이제 아이디 하나 해놓고 뭐 1번이었을 때 뭐 이게 샵은 쓸 수 없지만 1번이었을 때 그러면 또 나머지는 이제 직원은 똑같고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5번 우리 배웠잖아요. 이 한쪽에 있는 이 행을 가지고 요 하나를 벡터로 놓고 이거 전체 다 놓으면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데 요 이직 유무 평균 급여 업무 시간 직군 연봉이 있는데 요 지금 빨간 동그라미 쳐 있는 이 부분들이 이게 숫자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안 돼요. 컴퓨터에서는. 내가 직원 일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가고 싶어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직군하고 연봉까지도 이제 우리가 숫자로 바꾼 다음에 바꾸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정하는 거죠. 정하는데 또 우리 기억나는 거 있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직군이 먼저고 연봉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직군에 관련해서 이제 서포트를 1이라고 했고 세일즈를 2라고 했고 마케팅 3, IT를 4, 그 다음에 어카운팅을 5라고 한 거고요. 또 연봉도 로우가 1이고 하이가 3으로 표시됩니다. 이게 만약에 바뀌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두 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 한 덩어리를 저희가 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직원 1번에 대한 어떤 값이 되겠죠. 한 덩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feature 벡터, 특성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신경망, 여기 신경망에서 이렇게 이걸 다 우리 이제 노드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엣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노드 엣지에서 곱하기 나오게 하는 것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층이 있었었고, 이제 중간에 숨어 있는 뭔가의 층이 있고요. 은익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출력을 내보내는 출력층이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텍스트는 절대 입력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망에서 입력 데이터를 숫자로만 넣을 수 있는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뭐 영상도 들어가고 뭐 이미지도 들어가고 또 동영상도 들어갈 수 있고 목소리도 들어가도 맞는데 그것들을 다시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할 때 전 처리할 때 되게 어렵겠죠.
모든 거를 다 숫자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일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층이 3개씩이나 있는데 거기 모두 다 입력 노드들은 다 숫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숫자로 변환하는데 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텍스트 데이터는 불규칙한 숫자로다가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단어, 단어 지금 워드라고도 얘기했는데 요것도 그 워드라고 하는 요 단어의 고유 의미에 따라 가지고 벡터들을 다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word to back이라고 하는 word to back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함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함수가 있어요. word는 단어는 함부로 그렇게 그냥 그게 그냥 막 무작위로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 어떤 규칙이 있어서 word to back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니까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연관성을 갖고 이제 벡터로 변환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에 입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유사 데이터를 내가 이제 분류를 할 때 쓰는데 유사 데이터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단어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묶어놓은 게 있죠. 이렇게 모아놓은 거 비슷한 것끼리. 예를 들면 뭐 과일이다, 숫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는데 이제 저희가 그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클러스터링은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특성이 조금 비슷한 것끼리 집단, 군집. 그래서 이걸 뭐 이제 군집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만약에 플루트, 과일이라고 애플, 오렌지, 그레이프, 바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과일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벡터를 하나 해놓을 수 있잖아요. 과일은 벡터를 3 이렇게 정의해 놓겠다.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좀 15, 16 이렇게 나온 것들이 나오면은 저거는 넘버니까 저건 넘버라고 하는 벡터로 다 하나 해놓자. 그 다음에 그 큰 벡터 안에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뭐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이 플롯을 가리키는 벡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넘버를 가리키는 벡터도 있을 수 있고 그 벡터 가리키는 벡터에서 다시 또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벡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프를 바로 그냥 한 방에 오렌지를 가리키는 벡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 빨간색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런 그 특성이 비슷한 군집화되어 있는 플루트라든지 아니면 넘버, 숫자나 과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벡터화 시키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벡터화하는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 단어끼리 벡터화 시키는 것들이고 과일은 과일대로 해서 뭐 숫자 1로 설정해서 벡터화 시킬 수 있고 또 숫자는 또 숫자 2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무작위 숫자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고려해서 숫자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가지고 벡터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한 축에서 그 어려운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한두 곳도 없이 어려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벡터 나한테 주어진 벡터 몇 개를 가지고 그거를 선형적으로 조합을 해서 다시 말하면 더하기, 빼기 여기 닫혀 있는 거겠죠. 선형 조합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선형 결합을 통해서 나와 있는 새로운 벡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얻어진 어떤 뭐 결합의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봤었을 때 내가 지금 그 어떤 선형 결합으로 얻어진 벡터 공간 안에 몇 개의 벡터를 골라냈는데 그 골라내다 보니까 골라낸 것들이 각각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은 어떤 하나를 뽑아가지고 한 2개를 뽑아서 다른 거를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각각이 다 자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3개를 뽑았어.
근데 그 중에 두 개를 적절하게 샥 조작을 했더니 세 번째가 만들어져. 그럼 세 번째 벡터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벡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 아, 그 두 벡터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제 선형 독립하고 선형 그 종속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고, 그 선형 독립하고 종속은 수학적, 그러니까 이런 우리 벡터를 매트릭스 행렬로 만들어서 미리 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랭크라고 하는 거를 구하면 쉽게 얘가 지금 선형 독립이구나, 선형 종속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 선형 독립이 나오고 종속이 나오는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나중에 좀 더 배우면 인공지능에서 뭔가 어떤 그 기법을 적용할 때 선형 종속일 경우에 어떤 특성이 되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내가 선형 독립인 내용들을 선형 종속으로 좀 만들어서 다시 또 처리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선형 결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벡터의 스칼라 곱하고 덧셈, 곱하고 덧셈을 통해서 새롭게 벡터를 만드는 거고요.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뭐 더하고 빼고 했었을 때에 이런 거 배웠죠. 두 벡터를 더해서 하는 것들, 혹은 뭐 두 벡터를 뭐 빼라. 이게 이제 A의 벡터고 이제 B의 벡터라고 하면은 빼라. 이런 빼기 A 빼기 B가 되는 이제 이런 거 빼거나, 이제 여기서는 A 더하기 B, 이거는 이제 A에다가 B를 더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덧셈은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과 일치하는 거고요. 뭐 또 다르게 또 그린다 그러면은 내 원래 벡터에다가 기존에 있는 벡터 처음하고 원래 A에 있는 벡터 끝을 이렇게 더해서 최종적인 위치를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위치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삼각형의 법칙 이런 거를 써서 이제 우리 그 합과 차를 또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두 벡터가 있었을 때에 임의의 실수도 곱할 수 있다고 했죠. 임의 실수를 곱할 수 있다. 곱하고 더셈이니까 이렇게 더했었는데 여기 이제 뭐 빠졌습니다. 더하기가 있어야죠. 이게 C1은 C1은 그냥 곱하기고요. 이거 틀렸네. 이것도 대문자 C1, 대문자, 대문자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수를 각각의 값에 곱해서 더해줘서 이제 새롭게 나와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A 벡터가 2, 4고 B 벡터가 1, 6이었을 때 A에다가 4배를 하고 그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 그냥 뭐 기계적으로 할 수 있죠. 벡터의 스칼라 곱이니까 이제 각각에 대해서 곱을 해주는 거니까 각각에 대해서 곱을 해주면은 위에는 8하고 16이 되고 밑에는 마이너스 3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18. 결국에는 각각을 대응되는 요 각각이죠. 8하고 마이너스 3 하니까 이제 5가 나온 거고 16하고 마이너스 18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벡터 5하고 마이너스 2가 선형 결합에 의해서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벡터의 어떤 수적인 걸 본 거잖아요. 이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하학적으로 사실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했던 A는 요 정도 가는 거고 2, 4 여기가 뭐 한 2쯤 되겠죠. 여기가 이제 4고 그다음에 1, 6 여기가 이제 1, 6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이제 4배 해주고 또 마이너스 B 3배 해줬잖아요. 마이너스 3 하면은 방향이 반대로 그 같은 직선상에서 마이너스 3배니까 방향은 반대로 크기는 3배.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4배 했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두 개를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합 벡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해서 이제 평행사변형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구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5하고 마이너스 2쯤 됐었는데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맞춰서 할 거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평행 사변형의 법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벡터 하나에다가 이런 벡터 하나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얘는 얘랑 평행이고 얘는 얘랑 또 평행이고 얘는 얘랑 평행이게 해놓고 그 마주치는 점에다가 우리가 써주게 되면 그 기하학적으로 합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좀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A 벡터하고 B 벡터를 생성해서 R2 2차원 실수상에 있는 2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스팬이라는 게 이제 생성이죠. 생성한다. 뭘로 생성할 거냐? A 벡터하고 B 벡터로 생성하면은 우리 지금 1차원적이니까 이제 2차원 공간에 있는 값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생성이라는 말을 쓰죠. 벡터의 집합이 있는데 벡터 안에 집합이 뭐 A부터 AN까지 있었을 때 이 집합의 생성이란 이 벡터들의 선형결합, 내가 지금 주어진 거. 앞서서는 A1하고 B1만 있었는데 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스팬 한 다음에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는 A1, B1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 뭐 두 가지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뭐 1, 2에다가 0, 3 하면은 거기다 뭐 A에다가 2배하고 B에다가 3배하고 해서 더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제 해서 나한테 주어진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낸다 해서 이제 스팬 그다음에 그 안에 벡터의 집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요, 이런 선형 결합을 할 수 있는 함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합니다. 그럼 구하면 되죠. 구할 때 대수적으로 그냥 할 때는 numPy 쓰면 뭐 짱입니다. numPy 써서 numPy 어레이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제 A하고 B가 어레이임에도 불구하고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배 곱해지고 이제 만약 3배 하게 되면 이제 5하고 마이너스 2가 한 번에 나옵니다. 라이브러리는 없고 대신에 numPy 어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문자화 시켜서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